안녕하세요. 네, 많이 더우시죠? 날이 많이 덥습니다. 비도 오고요. 자, 오늘은 고조파 역률 중에서도요, 뭐 역률하면 고조파 역률은 일반적으로 이 그림을 잘 알고 계십니다.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보시면은 고조파가 들어가는 회로에서는요, 이 역률이요, 어,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. 개념상으로 제가 그려드린 이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. 한번 보시면요. 이게 P죠? 네, P. 유효전력입니다. 유효전력. 우리가 1차원에서는 유효전력을 뭐 이렇게 X축, 그다음에 무효전력을 이렇게 뭐 지상 무효전력을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역률을 많이 공부하시죠? 네, 이렇게. 이건 이제 수영가에서 역률 그릴 땐 이런 형태로 그리고요. 이 송전단으로 그리게 되면요. 송전단으로 그리게 되면 이제 송전단은 플러스 JQ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지상 무효 전력을 왜 왜 지상 무효 전력을 그러니까 지상 무효 전력을 아, 플러스 JQ로 취급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네.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요거 이제 성배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. 우리가 지상부여 전력, 즉 발전기에서 모선으로, 개통으로, 그다음에 개통에서 이 수용과 이 모터, 동력 부하로 무효전력을 전달하는 걸요. 우리 계통에서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음수로 표현 안 하고요. 그걸 플러스 JQ, 즉 발전기 입장에서 계통으로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이런 개념으로 플러스 JQ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는 역률은요. 이건 기온파 역률이라고 하죠. 예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역률은 요겁니다. 요 각도. 이 코사인 세타를 바로 역률이라고 하는 거죠. 근데 고조파가 들어가게 되면요. 고조파에는 이 그런 저런 Q하고 다르게요. Q하고 다르게 이런 이 유효전력하고 90도 성분인 요 무효전력이 하나 더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고조파가 들어갔을 때의 무효전력은 요 맨 마지막인 요 귀인 대각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형태로 피상전력이 정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고조파회로의 피상전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. S는 당연히 VH 곱하기 IH죠. 그래서 VH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고조파가 들어갔을 때 V1부터 Vn 제곱, 그 다음에 IH도 마찬가지죠. I1부터 IH 제곱 이렇게 나눠지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V1만 앞으로 빼내고 I1만 앞으로 빼내면요. 여기는 V1을 앞으로 빼냈으니까 나누기 V1 제곱 해가지고 1 플러스 V1분의 V2의 제곱, VN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거는 VTHD의 제곱이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I1을 빼냈으니까 I1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1 플러스 ITH 제곱. 그래서 고주파율의 피당 전력은 이렇게 나타내지게 되는 겁니다. S1, V1 I1을 기본파에 대한 피당 전력 S1으로 표현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. 이때의 고저파 역률은 이 전체 피당 전력분의 이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. 이 유효 전력이 됩니다. 그래서 S분의 P 하게 되면요. 이게 바로 고주파가 있는 회로에서의 역률이 되는 겁니다. 근데 S가 이렇게 표현되죠.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넣은 겁니다. 여기다가. 그래서 요거 그대로 넣은 걸요. 자, 여기서 보시면은 그대로 넣고요. 이때 요 S1분의 P1, 요 S1분의 P1을요. 뭐라고 그러냐면요. 이거를 바로 변이 역률이라고 하는 겁니다. 변이 역률. 코사인 세타 피 디스프 해가지고요.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약자입니다. 이거를 변위 역률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기본파 역률이 아니에요. 왜냐면요. 요 S가 S1 기본파이긴 하지만
이 P는요, 고주파 회로에서의 유효 전력이거든요. 근데 이 고주파 회로에서의 유효 전력은요, 어, 이렇게 나타내집니다. 이렇게. 만약에 고주파 회로에서의 유효 전력은요, 어, 얘네들이 위상이 같을 때만 유효 전력이 발생해요. 우리가 알다시피 V1에 I1에 뭐, 뭐 코사인 뭐 세타 1, 그다음에 또 유효 전력이 또 발생합니다. V2에 뭐 I2에 뭐 코사인 세타 2, 뭐 이런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요. 예, 이렇게 발생하는 유효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. 유효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변이 역률이라고 합니다. 디스플레이스먼트 파워 팩터.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들 있죠. 이거를 왜곡, 즉 이 기원파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을 왜곡시킨다 해가지고 왜곡 역률이라고 하고요. 기호로는 DF, 디스토션 파워 팩터라고 하는 겁니다. 디스토션 파워 팩터. 그러면 루트 요 뒤에 거죠. 요 뒤에 거 앞에 있는 게 이제 변위 역률이고요. 뒤에 있는 게 왜곡 역률. 디스토션 디스토션 파워 팩터라고 하는 겁니다. 이렇게요. 근데 저기 우리나라에서는요. 근데 요거를요. 요 VTHD가 많지 않다고 판단해서요. 우리나라에서는 요 공식을 많이 사용하죠. 요 공식을요. 그쵸? 루트 1 플러스 ITHD 자승분의 1 사용합니다. 그래서 전체 트루 파워 팩터는요. 트루 파워 팩터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. 트루 파워 팩터는 이 고주파일 때의 진짜 역률을 얘기하는 거고요. 이 DPF 곱하기 DF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주파가 들어올 때요. 이제 소개되면서 이렇게 이제 FM대로 소개된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약식 형태로 표현됐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. 그래서 위에 보시면요. 어, 요렇게 이제 책에서 많이 쓰이죠. 이렇게. 뭐 우리 기온파와 역률과의 관계에서 VS 아이온, V1 아이온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요. V1이 요거 앞에 있는 전압이 지워져 가지고 이런 형태로 가지고 1 플러스 ITHD 자승분의 1 곱하기 원래의 역률 코사인 세타만큼이 이 고주파 역률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. 예, 그래서 원래는 앞에 루트에 1 플러스 VTHD 자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네,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. 고주파 관련해서 역률은요 더 많이 그다음에 에, 좀 외국 자료에 근거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가끔 번역 오류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자료들이 국내에 꽤 많이 유포돼 있거든요. 그래서 고주파 관련돼서는 공부하시면서도 이 원문 같은 거를 많이 좀 인용을 하시거나 좀 찾아보시는 게 헷갈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간단히 고주파 역률 중에서도 변이 역률, 디스플레이스먼트 파워 팩터하고요. 그다음에 왜곡 역률, 디스토션 파워 팩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